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청원 PB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네오쌤이요. 아, 네오셈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1,800원에 30%요. 아, 11,800원에 30%요? 예, 예.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글쎄, 요즘은 저기가 안 좋다는데 이걸 어떻게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 네. 지금 저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청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오셈 가지고 계신데, 참, 반도체 쪽, 이런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요즘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분위기는 살아날 듯 합니다. 어. 그와 함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이 CX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초부터 대략 한 3, 4월까지는 크게 광풍이 불어오곤 했는데 지금은 잠잠하죠. 반도체라고 하는 큰 섹터 자체의 흐름이 우선은 죽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우선은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CXL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 동사나 엑시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추후 기회가 다시 한번 올 것인가? 저는 기회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요. 핵심은 AI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산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삼성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런 발표를 합니다. CXL 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당장 올해 들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폭등한다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는 가운데 산업이 조금 더 형성을 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는데 그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업황이 우선은 좋지가 않고 동사의 현재 실적은 아쉽습니다만 좋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 또한 그렇게 많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끌고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조금 더 중기나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아까 주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요. 1차적으로 뭐 네오셈도 그렇고 엑시콘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디램 가격이 되든 낸드가 되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우선은 나아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우선은 하지 마시고 기존에 30%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 그대로 쥐고 시간을 조금만 더 두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오셈,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도 아니고 좀 더 내년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램보 로보틱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30%에 18만 4천 원. 18만 4천 원이면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로봇 관련주들 도대체 언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뭐 사실 요즘 시장의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네.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이게 섹터별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대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전반적인 섹터군들이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냐 이런 것들에 좀 평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 대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동안의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로봇들의 사업 자체가 미래의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 로보틱스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만약에 로봇주들의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수급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 22년도에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CES 2023 이후부터 AI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24년도에도 CES 2024 이후에 AI부터 로봇주들이 반등 나왔고요. 그러면 전 이번 CES 2025에서도 좀 비슷한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CES 2025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AI 기술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공개가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성이 나올 곳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율주행부터 뭐 여러 가지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AI 기술과 접목시켜서 뭐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좀 가장 빠르게 상품화가 되고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쪽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이번 CES 2025를 기점으로 좀 조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지금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좀 1월 달에 한번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편입니다만 지금 이거를 뭐 여기서 비중 확대보다는 저는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좀 다른 종목들은 안 가지고 있고 현금이 좀 여유롭다 하시면은 저는 지금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15만 원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CES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보자.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네 종목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8572번님께서 펄어비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코스닥 하락률 1위네요.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분봉을 보면 오전장에 갑자기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신작 출시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인데요. 오늘 결국에 14%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1년 정도 네. 지연이 되는 건데 여기서 잃는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원래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제대로 되지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출시가 미뤄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내년 4분기 정도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오늘 쏟아져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오늘 펄어비스는 급락이 나왔는데 시프트업이라던가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오히려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펄어비스를 들고 계시는데 32,000원이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거는 과감하게 지금 손절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그동안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못해서 빠졌고 실망감에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지금 또 오늘 붉은 사막 출시일 지연 때문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원래 펄어비스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붉은 사막도 있습니다만 도깨비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지금 뭔가 확인이 안 되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매끄럽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실망스럽다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회복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 자체가 32,000원대면은 오히려 이거는 그냥 손절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종목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급락이 나와서 좀 다시 한번 뭔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기다리신다면 차라리 조금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고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도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신작 출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신작 출시와 새로운 게임이 런칭이 되면서 퍼블리싱을 하면서 그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금 게임사들이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뭐 수상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 판호 이후에 발급 이후에 지금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고 배틀그라운드의 IP를 기반으로 한 성장성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카카오게임즈는 패스 오브 엑자일 2에 대한 흥행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게임 섹터 안에서도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고르고 선별하셔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지금 하방 추세에 저점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손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7608번님께서 YC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200원이 매수가이세요. 비중 8.3% 가지고 계시고요.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탈출을 해야 할지 더 지켜봐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네오쌤도 살짝 설명 주셨지만 YC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해요. YC 기다린 김에 조금 더 네.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기다린 끝에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가급적 탈출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업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특정 기업, 하나의 기업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언정 그 섹터 전체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상승 탄력이라고 하는 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에 대한 리포트를 저도 꾸준히 읽고 있는데 사실 올해 동사에 대한 최고 목표 가격이 25,000원까지 제시되어 있는 리포트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기업인데 전망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이 H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테스트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만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우선은 나오는가 지금 그게 조금 전망이 꺾인 듯한 느낌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보시는 건 좋지만은 이게 연간 흐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2021년, 2022년 이때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영업이익 기준 실적은 이때만큼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실적이 예전만큼 나오지 못하는데 주가는 지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 기대감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HBM 시장이 성장을 하고 넓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나아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반도체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디램과 낸드 쪽의 가격 하락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했던 휴대폰 판매도 애플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우선은 내주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디램의 캐파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10%도 지금 안 늘어납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20% 정도 늘어나는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아쉽게 그거에 다 반영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한 3, 4일 정도 시장이 다행히 괜찮아서 반도체 업종 종목들이 올라옵니다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처럼 올라왔을 때 미련 없이 우선은 정리를 하고요. 섹터 혹은 지금 시점에서 중기나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저는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쪽으로 단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수금을 차라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온 김에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보자. 주도 업종을 찾는 데 한번 시간을 써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셀트리온이고요. 네. 매수가가 18만 5천 원이거든요. 18만 5천 원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와서 네. 팔을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못 아, 팔았는데, 네. 안 팔았죠. 뭐, 못 팔은 게 아니라 안 팔았는데, 제가 이 가격보단 조금 더 올려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이라도 아침 시장가로 던져야 할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랜 기간 또 갖고 계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아, 네네. 팔려다 못 팔고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16만 원까지 그때 좀 잘 버티셨었는데 네네. 한번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데 그냥 오늘 또 통큰 배당이 나왔잖아요. 배당도 받으시면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 당장 팔아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걸 당장 팔기에는 네. 좀 아쉽습니다. 아. 사실 네, 뭐 왜 아쉽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 1월 2일 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 그대로 빠지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18만 원짜리 부근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만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18만 원 부근을 굉장히 좀 이쁘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누군가 이 자리만 내려오면은 어떻게든 사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 최근에 이탈이 나왔는데 사실 그대로 회복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18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개별에서 기업 이슈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본질은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펜트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세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진펜트라가 저는 결국에는 그 매출이 지금 뭐 사실 조금 반영이 주가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매출에 따라서 정말 좀 강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들면 뭐 과거도 아니고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들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제 뇌전증 신약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많았었는데 말들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뇌전증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도 사실은 뭐 지금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오늘 뭐 상승이 나온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만 결국에는 내년을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시밀러와 진펜트라의 매출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섰을 때 약가 인하를 위해서 만약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FOMC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내년에 들어서면서 이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비만약에 대한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페트론이 상한가 간 것처럼요. 지금 바이오시밀러라던가 CDMO 기업들 특히나 이런 생물보안법이라던가 이런 약가 인하의 정책 이런 것들과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저는 지금 올라온다고 팔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모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당장 매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일단 내년까지 좀 지켜보자. 관련된 모멘텀들 다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더욱더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DY 파워고요. 네. 매수가는 16,950원에 비중은 30%예요. 16,950원이면은 갖고 계신 네. 지가 또 꽤 되셨네요, 시청자님.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되셨어요. 네. 그때 혹시 매수하셨던 이유를 따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뭐 건설기계 쪽으로 이게 매수를 했는데, 네. 나름 그 종목의 그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이제 손실이 크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씩 내려가는데 제가 손절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보유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그 네.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라서 추매를 원하지는 않은데, 네. 이걸 계속 보유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결정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도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엮이면서 상승하더니 네. 또 다시 또 빠지고 우리 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목이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붙으면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동사 흐름, 차트 흐름을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3년 중순쯤에 우리 투자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요때가 딱 옵니다. 요때 이렇게 올라갈 때 보더라도 거래량이 얼마 안 실려요. 최근에 주가 흐름 한번 보면 주가 흐름은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시장 밀리면 3개 밀리는데요. 오늘도 거래량 보세요. 15,000주밖에 안 돼요.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유통 주식수가 60%가 넘어가는 기업이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실리면 돈 한 10억 정도 가지고 주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대응을 하기에는 원하는 시점에 사는 것도 원하는 시점에 파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투자안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유압 실린더라고 하는 사실상 고부가 가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대략 7에서 8% 정도 나오는 건 괜찮은 모습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매출액이 조금 더 나온다면 실적은 우선이 개선이 되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실적 자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좋아진 모습도 아니라서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 트럼프의 당선 이후 한 번의 바람은 불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는 기업이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버리면 이제 매수 가격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손절 처리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마시되 손절 가격은 제가 하나 딱 제시해 드릴게요. 지난 12월 9일에 기록한 1,520원 있죠. 요 가격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은 아쉽지만 절반 딱 정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당분간은 더 끌고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Y 파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0124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테마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1,450원에 비중은 2.5%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을 거래 뉴스 보고 매입 다음날 폭락했습니다.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2월 5일이었나요? 제테마 관련해서 뭐 품목 허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다음날에 또 급락세가 나왔더라고요. 13%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테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네. 12월 5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시간에서 오를 때 말씀드렸었는데 매수가가 21,450원이면은 시간 외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하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제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오늘 상한가 같죠. 네. 어제도 제가 그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갔고 네. 이 종목은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급락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어떠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따라 들어갔을 때 요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석했을 때는 이거는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법한 이슈이지만 그래도 반대로 시장은 반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보존 제약. 네, 이었어요. 어제 그게 네. 비보존 제약이었죠. 그러니까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그냥 시간에서 올라가고 오늘 상한가가 바로 네.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장대 음봉을 보기 전날 이날만 봤을 때는요. 이걸 사실 오늘 여기서 사면은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뉴스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차익 매물에 당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항상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정도로 세게 누른 거는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매물 소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증자 이슈도 있는데 뭐 어떠한 그런 무상증자가 뭐 되게 400% 500% 이런 무상증자가 아니라서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모멘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이 빠졌고 그러면 이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 제테마라는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될 때까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주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들을 따져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손절하기에도 단기간에 손실이 너무 많이 커서 이건 손절의 의견도 사실 말씀드리기 좀 저도 조심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감당하고라도 조금 교체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좀 지켜보시되 비중은 더 늘리지 않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2.5%시니까 뭐 만약에 좀 굳이 나는 5%까지 늘리겠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15,000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00원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제테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뒷번호 6762번님께서 ST팜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06,000원에 비중은 7%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ST팜 상담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이오보안법 수혜주들 그래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다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DMO 쪽은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오는 과거랑 완전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17년도, 18년도 그때 신라젠과 셀트리온 그러고 코오롱 티슈진부터 시작해서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 단순하게 FDA 승인 기대감 이런 것만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르는 세상은 제가 봤을 땐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신약 모멘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신약 모멘텀 자체가 과연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을 개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에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해서 대장주가 갈리고 있습니다. 뭐 페트론을 보면은 아실 겁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가 그러한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기술. 지금 바이오 쪽에서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다 보면요. 다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업의 기술을 통해서 뭔가 또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쪽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가진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ST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CDMO에서 저는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때 8월 5일 날 72,000원이 저점이었는데
지금 12월 달에도 7만 원대로 왔습니다만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진짜로 뭐 지금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통과를 빠르게 시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ST팜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3716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46,400원에 비중 7% 가지고 계십니다. 이청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장 막판에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해 줬는데 오늘 또 다시 되돌려놨어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지금은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아. 지금 이게 좀 테마가 있죠. 대왕고래 테마. 정치 테마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만 전반적으로 탄핵이 조금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왕고래 관련 대왕고래 관련된 사업에 측정이 되어 있는 예산안도 지금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비중이 다행히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자. 그런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반등이 나와서 좀 한숨 놓으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